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둔촌주공 1,000채 또 줍줍, 의무 실거주 5만 채 난리 났다. 프리미엄 5억이 붙은 둔촌주공이 자본금 부족으로 전매를 하였거나 실거주를 하지 못할 경우 모두 취소 후에 줍줍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국회 통과는 둘째치고 협의조차 없어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약 5만 가구 줍줍으로 나올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한국 기업 부도와 부채가 세계 2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2023년은 집값 상승으로 기준금리 인하, 집값 하락으로 대출 강화가 꼽혔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메소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둔촌주공 1,000채 또 줍줍, 의무실거주 5만 채 난리 났다. 자,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둔촌주공 지금 줍줍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둔촌주공 1,000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800에서 1,000채 사이인데, 자, 수도권에 무려 약 5만 채 가까이 돼요. 이번에 실거주 의무 이거 폐지 법안 통과 안 되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냥 이거 다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겠지만 돈이 모자라는 사람들은 토해내야 돼요, 그냥. 그리고 다시 줍줍으로 재분양하겠죠. 수억 웃돈 붙은 아파트 분양권 시장 실거주 의무 폐지까지 신중해야, 오죽하면 실거주 의무 폐지 국회 통과되기 전까지 신중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자, 핵심 내용. 13 대책 주택법을 개정했었어요. 그때 10개월간 국회 통과. 근데 지금 10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통과가 안 됐어요. 뭐 이건 누가 좋다 나쁘다 할 수도 없어요. 서로 가장 아킬레스건만 건드려갖고 싸우고 있으니까. 마치 미국 민주당 공화당 싸우듯이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여기 보시면 2에서 5년간 의무 실거주 위반 시에는 무려 1년 동안 징역을 살거나 1천만 원 벌금을 냅니다. 원인. 자, 지금 그러면 야당은 왜 반대할까요? 갭 투자 성행, 역전세 위험. 만약 이걸 통과시켜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근데 이건 표면적인 이유고요. 실제로는 너 꼴 보기 싫다 이거예요. 여야 극한 대립이죠. 저는 정치적 중립이라고 했습니다. 자, 둔촌주공 아파트. 그럼 이거 한번 보자고요. 이게 제일 심각한데, 둔촌주공은 약 1,000가구 입주 불가능, 계약 포기. 여러분들 만약에 돈 없어갖고 입주 못하게 되면요, 계약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피가 5억이나 붙었는데 다 날리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줍줍할 때 경쟁률이 치열하겠죠. 이게 정말 꿈이 아닙니다. 지금 논의조차도 안 되고 있어요. 수도권 66곳 44,000가구 분양권 대혼란. 여기 둔촌주공만 그렇겠어요? 66곳에 44,000가구가 이제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토해내야 한다고요. 또 전매 막 이렇게 암암리 한 사람들 다 취소됩니다. 강동 헤리티지, 장위자이, 강일 제일풍경채,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안 될 경우, 만약에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안 됐다, 국회 통과가 안 됐다, 계약 포기자 줍줍 분양에 들어가겠죠. 프리미엄 붙어서 경쟁률이 아주 치열할 거예요. 전매 제한 허용을 해도요, 거래는 불가합니다. 왜냐? 실거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자, 무효 처리가 돼요. 그 다음에 둔촌주공 프리미엄 현재 5억이 붙었고, 기타 다른 곳들도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왜냐? 올해 들어와서도 집값이 좀 뛰었거든요. 수도권 주요 실거주 의무단지 실거주 의무 폐지. 그럼 근거 자료를 보자고요. 수도권 주요 실거주 의무단지가 21년 이후에 분양한 것들. 서울 이제 24년 서울 강동구 이편한산 강일 어반브릿지, 경기 하남시 덕풍동 더샵 하남 에디피스, 그 다음에 강동구 강동 헤리티지자이, 은평구 세드레벨 아스트레이움 시그니처. 자, 이번에는 25년 바로 이거죠. 서울 강동구 올림픽 파크 포레온. 오, 정말 12,000가구의 매머드 단지인데, 경기 광명시 철산 자이 헤리티지, 이것도 3,000가구가 넘어요. 여러분들 전매 제한 실거주 의무 폐지 이거 보면은 수도권 전매 제한이 3에서 10년, 이게 6개월에서 3년으로
이제 진행이 되죠. 근데 분양가 상한제, 공공재개발 일반 분양 거주 의무를 폐지한다라고 했는데, 자, 2에서 5년 폐지. 그런데 이게 국회 통과가 돼야 말이죠. 거주 의무 적용되는 단지가 현재 약 4만 4천 가구나 돼요. 국회 통과하지 못한 부동산법 3가지. 문제는요, 지금 실거주 의무 폐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 통과가 안 된 게 무려 3개나 있어요. 재건축, 분담금, 또는 초과이익 환수제 이런 것들이죠. 자, 면제 금액을 1억 이하까지 면제하겠다라고 했는데 통과가 안 됐고, 부과 구간은 면제 금액을 상향시켜서 7천만 원으로 확대시켰죠. 자, 그 다음에 부과 개시 시점, 그럼 언제부터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시키느냐? 조합 설립 인가로 조정을 하려고 했는데 추진위에서 바로 이게 조합 설립 인가로 조정되는 게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두 번째는 실거주 의무 폐지. 금방 말했던 현행은 수도권 분상제 주택 최대 5년이고요. 공공재개발 2년입니다. 자, 개선. 실거주 의무를 아예 그냥 폐지시켜버리고 주택법을 그렇게 개정을 했는데, 일단 국회 통과가 돼야 뭐 완전히 개정이 되겠죠. 취득세 중과 완화,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자, 왜냐하면 정부는 발표를 했는데 국회가 통과가 안 되면, 국회 통과가 돼야만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 되면 착각해가지고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어요. 현행 2주택, 자, 2주택부터 보자고요. 조정지역은 8%입니다.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1에서 3%예요. 2주택일 경우. 개선 2주택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이제 1, 3%로 바뀌어요. 아까는 8% 조정지역이 8%였는데 2주택일 경우 1에서 3%로. 자, 3주택일 경우는 조정지역이 12%였거든요. 이게 6%로 줄어들고, 비조정지역은 8%였는데 4%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통과가 셋이 나란히 안 됐어요. 재건축 부담금, 취득세, 중과세, 실거주 의무 폐지, 이거 보실까요?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 먼저 면제 금액, 그 다음에 부과 기간, 부과 개시 시점, 이걸 보면 현재는 3천만 원 이하까지 부담금을 면제했는데 개선한 거 보시면 1억 원 이하까지 면제. 부과 구간도 2006년 이후로 2천만 원 구간을 유지했는데 지금은 7천만 원으로 부과 구간을 확대시켰어요. 혜택을 준 거죠. 그러니까 부과 개시 시점 보시면 현행은 여기 추진위 구성 승인, 종점은 준공인데 지금은 조합 설립 인가부터 준공까지. 정부 취득세 중과 완화 한다라고 이제 했는데, 이것도 역시 자, 1주택일 경우는 조정이든 비조정이든 다 똑같아요. 1, 3%. 그런데 2주택 보면 자,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1, 3%. 3주택은 조정지역이 12%, 비조정지역이 8%. 그 다음에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그러면 이제 조정 대상 지역. 1주택일 경우는 1에 3% 똑같잖아요. 그런데 2주택일 경우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 8이 1에서 3%로 줄어들어요. 즉 비조정 지역하고 같아지죠. 여기 보시니까. 그 다음에 3주택 보세요. 12%가 6%로 줄고 8%가 4%로 줄어듭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대 5년, 공공재개발은 2년인데 이게 아예 폐지돼 버려요. 자, 한국 기업 부도, 부채, 세계 2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맨날 불안 조정한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안 좋아요. 우리나라 여건이. 기업이나 이런 데가 이렇게까지 정말 힘든지. 여기 보세요. 한국 기업 어쩌나. 부채 증가 속도 세계 2위. 부채도 그렇고요. 부도 증가 속도도 세계 2위래요. 먼저 한국 기업 부도 2위, 부채 2위. 부도부터 보겠습니다. 부도 증가율 40%로 급증해가지고 세계 2위입니다. 중소기업 파산이요. 2023년 현재 청구시에요. 23년 아직 이제 11월 달 현재 엄청납니다. 세계 2위를 달리고 있다면 말다 했죠. 한계기업, 대기업 포함한 한계기업, 좀비기업, 빚도 못 갚는 기업 18.6%예요. 어음 부도액은 무려 3조 6,280억이고요. 천문학적이죠. 기업 볼래요? 자, 이번에 기업만 놓고 봤을 때 기업 부채 세계 증가 속도 2위, 부도도 2위고 증가 속도도 2위네요. 부채도. 규모는 3위입니다. GDP 대비 부채 비율 무려 120.9%,
5.7%나 급증했다는 거죠. IMF는 가계부채와 더불어서 기업부채를 위기의 뇌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계 볼까요? 가계부채 100.2%로 4년째 1위예요. 세계 4년째 1위. 주요 국가 중에서 연체율, 소상공인 대출, 부동산 PF 이게 3대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 이제 3대 위기죠. 정부 부채? 정부 부채는 22위로 아직은 중하위권이지만 중요 국가 중에서 문제는 증가율이 세계 4위라는 거예요. 그냥 돈을 물 쓰듯이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국 부도 증가율 정말 그런지 기업 부채 규모 여기 보시면 자 17개국의 기업 부도 증가율을 봤더니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높네요. 네덜란드가 1위고요. 우리나라가 2위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GDP 대비 기업 부채 총액을 봤더니 세상에나 홍콩, 중국 사실상 중국계 빼버리면 우리나라가 세계 1위예요. 126.1. 나머지 도시국가에 싱가포르 뭐 이런 거. 뭐 일본도 115밖에 안 되고요. 어떻습니까? 오히려 개발도상국보다도 더 높다라는 게 문제가 있죠. 그것도 우리 위에는 홍콩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별표를 한번 쳐볼게요. 여러분들 내년 집값을 어떻게 전망합니까?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자, 무주택자들의 희망대로 급락할까요? 아니면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 희망대로 뛸까요? 자, 여기에 달렸습니다. 부동산. 먼저 그동안에 집값 상승의 발목을 잡았던 이 금리. 제가 보기에는 또는 일부 전문가들 보면 금리는 집값 상승의 요인이 될 거예요. 내년에. 이제 보세요. 전쟁이나 유가 막 또 이상한 일이 또 터지지 않는 한은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터지지 않는 한은 이제 금리 인상은 게임 끝났거든요.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면 당연히 집값이 내려가겠죠. 올라가겠죠. 여기 보세요. 금리 인하, 집값 상승의 요인이에요. 무슨 얘기하느냐. 아무리 이게 세더라도 자 지금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가계부채, 기업부채 어때요? 정말 세계 1, 2권을 자랑하죠. 이거 잘못했다가는 경제위기, 금융위기로 터져요. 당연히 정부로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DSR까지 강화시키면서 대출을 줄이겠죠. 그럼 대출을 못 받는데 집값이 뛸까요? 집을 잡는 사람이 생겨날까요? 바로 대출 강화는 집값 하락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럼 누가 더 세냐? 이제 이걸 따져봐야 돼요. 먼저 금리 인하, 집값 상승, 미국 물가지수 급락, 미국 기준금리 종결, 사실상 그 다음에 인상 요인, 급락, 유가라든가 전쟁이라든가 선행지수, 주가, 가상화폐가 급등하고 있다는 게 이미 이제 금리는 게임 끝났다. 그동안에 금리 때문에 집값 못 뛴 거잖아요. 24년 5월, 빠르면 내년 5월에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이 크고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는 더 빨리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 자, 배팅. 실질적으로 배팅을 합니다, 이거. 금리 인하 확률의 약 90% 이상으로 다 배팅하고 있어요. 자, 이번에는 대출 강화 한번 볼까요? 집값 하락. 가계 기업 부채가 세계 1위인데 여기에서 뭔 대출을 더 해줘? 특례 보금자리, 뭐 50년 납기 이런 것들 다 지금 없애고 있잖아요. 디딤돌 대출 이런 거. 자, 연체율, 사업 대출, PF, 위기입니다, 위기. 돈이 너무나 많이 풀려버렸어요, 밖으로. 빚이 많다 이거죠. 정부 DSR 예외사항 제한을 두겠다고 아예 엄포를 하고 있죠. 전세대출, 그 다음에 분양의 중도금, 이거 DSR 적용하게 되면요 난리 납니다. 그 다음에 매입 주력층, 주로 2030이 빚을 많이 내는데 지금 관망하고 있잖아요. 왜? 대출을 많이 못 받고 이자율이 세니까. 내 집 마련, 투자, 결국 대출 제한이 따르게 되면 집은 뛰지 않는다. 매수를 해줘야 집값이 올라가겠죠. 자, 서로 일리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곳곳에 꺾이는데 한국 물가 급등. 여기 보시면 진짜 근원 물가가 4.1에서 4.0 한 번도 올라가지 않고 꾹 떨어졌네요. 이렇게. 그죠? 쭉 떨어졌죠.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 보세요. 3.0 바닥 짚고 3.7까지 가다가 3.1을 추락했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좀 특이해요. 우리나라가 아주 2.3까지 콧노래를 불렀었는데 3.4, 3.7 미국은 확 떨어졌는데 우리나라는 3.8로 유지. 자, 국고채 10년
쭉 떨어졌죠. 뭐 오늘 또 올라간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가든 국고채든 이미 어느 정도 이제 하향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은 돼요. 기업, 은행, 가계, 총체적 부실. 중소기업 파산 역대급이고 어음부도액은 8년 만에 최고치래요. 이거 심각하죠. 자, 먼저 기업 부실, 그 다음에 은행 부실, 가계 부실로 한번 나눠봅시다. 기업 부실, 기업 어음부도액이 3조 6,282억 원. 약 8년 만에 최고치. 이자 보상 배율이 7.35배. 이게 보상 배율이 높았었는데 5.1배로 크게 낮아져 버렸어요. 좀비 기업이 3.17곳. 올해만 와서도 청구시 늘어났는데 부도가 났는데 좀비 기업이 3.17곳이래요. 3년 연속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을 한계 기업,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은 퇴출이 답이에요. 국민의 혈세만 날아가니까. 은행 부실, 은행 연체율이 39개월 만에 최고치. 특히 PF 위기는 가늠조차 할 수 없어요. 이금융권, 이은행권,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저축은행 다 위험한 건 마찬가지. 금융부실, 지방은행 전체적으로 부실하고요. 증권, 보험, 카드사 지금 엉뚱한 데 투자해서 손실 많이 보고 있죠. PF 대출에 뛰어든 것도 있고 증권사처럼. 자, 여기 보시면 가계부실, 가계부채 1870조 사상 최대. 여기에 임대보증금까지 약 3000조라고 해요. 아까 기업 부채가 1200조라고 하는데 비교도 안 되죠. 가처분까지 들어가니까 빚 못 갚는 대출자가 171만 명이래요. 여러분들 8.7%가 빚을 못 갚아. 이거 돌려막기도 한계가 있고 세 곳 이상 대출자, 다중채무자도 448만 명이에요. 지금 기업, 은행, 가계가 다 심각하지 않나요? 자, 이번에 집값 한번, 강남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금 요즘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볼까요? 도곡 쌍용예가 여기 쭉 23억부터 쭉 있는데 22억이 14억으로 확 떨어져 버렸네요. 자, 정말 망하다시피. 이번엔 도곡 렉스를, 오늘은 한번 도곡동을 파봤어요. 여기 보시면 21억, 18억 쭉 있다가 18억으로 또 뚝 3억이 떨어졌네요. 그쵸? 삼성레미안. 자, 지금 보시면 31억, 30억, 32억 왔다 갔다 하다가 29억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 볼까요? 헬리오시티 지금 19평짜리 쭉 보시면 11억, 11억, 11억 하다가 9억으로 뚝 떨어졌죠. 여기 보시면. 즉 강남권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 하락거래 사례, 매물량. 여기 보시면 실거래가가 마이너스로 이제 막 내려왔어요. 물론 주간 시세는 플러스이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집값이 하락으로 꺾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약간 올라가는 중인데 거래가 없어요. 이제 점점 내려가는 추세라서 올겨울에 좀 빠질 가능성이 있죠. 자, 서울 아파트 하락거래. 여기 도곡렉스 21억 28억, 송파 파크리오 22억이 19억, 도봉 동아청솔 12억이 10억. 자, 서울 아파트 매물량 5만 건이 거의 8만 건에 육박. 유가 하락, 분양권 거래 급감, 무역수지 적자. 보시면 유가 하락 아주 무섭게 떨어졌죠. 70달러까지 떨어졌네요. 100달러를 넘보내 어쩌니 하더니 오늘 좀 올라갔습니다. 자, 근데 서울 분양 및 입주권 거래량 아예 그냥 서울 이게 입주권 분양권 20, 57, 88 이거 뭐 두 자리 숫자. 서울 얼마나 많은데. 이거는 새 아파트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통과 안 된 것도 있고 또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적은 것도 있고. 무역수지, 자, 이게 22년 거예요. 22년에 우리나라가 이랬어요. 자, 이게 0인데 여보세요. 적자 보세요. 적자. 오, 지금 엄청나죠. 자, 결국은 이제 둔촌주공, 그 다음에 의무실거주 분양권 이게 뻥 하고 터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와 야가 극한 대치 중이라서 둔촌주공을 포함한 의무실거주 5만 가구 줍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유심히 지켜보십시오. 감사합니다.